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산업 얘기,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 언급한 것 같은데요. 이 글로벌 시장은 삼성과 애플이 양분한다고 하지만 중국의 판세는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뭐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중국입니다. 만들기도 제일 많이 만들고 소비도 제일 많이 하는데 네. 작년 12월까지를 놓고 보면 화웨이가 이 애플을 제치고 세계 2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미국의 힘이 얼마나 세냐는 이제 보여준 뭐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화웨이가 사라졌습니다. 싹 그냥 점유율에서 없어진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 5% 이상 점유율이 되면 이제 뭐 중요한 집계 기관들이 네. 이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5%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반도체를 못 구해서 그 AP 칩을 못 구해서 화웨이가 이 문을 닫는 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중국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수혜자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화해의 빈자리를 세운 곳이 있다고? 좁쌀이라고 샤오미라고. 아, 샤오미. 네. 그래서 먼저 지금 스마트폰 시장을 한번 보면요. 전 세계 시장 이거 좋은 시절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5년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한 5억 대 정도 팔리던 게 4억 3천만, 4억 1천만, 3억 9천만. 그래서 이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3억 2천만 대 정도로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코로나19나 경기 악화의 영향도 있지만 이미 핸드폰의 이제 가입자 네. 이게 이제 성숙기에 도달한 거 아니냐. 네. 뭐 살만한 이제 좀 잘 사는 나라들은 뭐 핸드폰 없는 데가 없고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게 16억 대가 넘는 이제 핸드폰 가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성장률을 놓고 보면 이제 코로나19 영향이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뭐 이게 플러스 한 19%지만 이제 전분기 대비로 놓고 보면 마이너스 8%. 네. 그래서 이게 뭐 IT 경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은 좀 차갑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건 약간 좀 의외인 부분이 이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히 중국의 이 자동차 판매는 크게 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동차나 스마트폰이나 뭐 굉장히 중요한 소비재로서 역할을 하는데 스마트폰은 이제 줄었다는 것이 좀 의외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핸드폰 가입자 수가 16억 5천만 명이에요. 네. 인구 14억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으로 이 보급률이 뭐 100%씩 넘어갔건죠. 그래서 이제 대체 수요라든지 네. 이런 정도지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성장 산업은 좀 아닌 느낌. 그렇죠. 네. 이제 그리고 그 점유율을 보면 국가별로 보면 중국, 한국, 미국 보면 2015년에 중국이 한 10% 점유율이어서 세계 시장에서. 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빅5, 빅6만 집계한 걸로 보면은 35%로 세계 1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이 18%, 네. 그리고 미국이 16%. 그래서 거의 미국의 2배, 한국의 2배 이상 되는 이제 점유율을 중국이 갖고 있다. 네. 그래서 뭐 핸드폰 사실은 뜯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었냐고 그러면 전부 반도체만 들어있죠. 네. 그래서 핸드폰은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자면 반도체 통조림 뭐 그럴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역설적으로 이 반도체 뭐 모바일에 들어가는 D램 이거 크다고 그러는데 누가 쓰냐 그러면 이제 한국이나 미국의 2배 이상을 중국이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중요하다는 거고 주목할 것은 이제 업체별로 보면은 이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작년 같은 경우에 화웨이가 분기별로 보면은 이제 뭐 2분기 같은 경우는 20.2%로 삼성을 이제 살짝 추월하는 듯한 느낌도 있다가 네. 뭐 3분기 뭐 4분기 이즈음에는 이제 애플도 넘어갔었는데 문제가 이게 금년 1분기에 4.3, 2분기에는 집계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4% 이하로 가버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러면 이게 샤오미 그 하웨이의 마켓시를 누가 가져갔냐를 보면 네. 지금 빨간색 선이 요게 이제 샤오미입니다. 그 대부분의 메이커들이 점유율이 줄었는데 샤오미만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상승했네요. 네. 그 9.8%였는데 작년 이제 최근 1년 전이 지금 15%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 한 5% 정도 이상의 점유율을 샤오미가 먹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가 하웨이라는 회사 하나의 핸드폰 사업부만 이걸 망가뜨린 것이지 이게 풍선 효과가 생긴 거죠. 하웨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샤오미로 비보로 오포로 중국계 다른 회사로 이제 수혜자가 간 것이지 이게 삼성이나 애플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화웨이 때리기는 결과적으로 그 중국에 피해를 준 게 아니라 화웨이만 피해를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0년 1Q, 2021년 1Q를 보면 지금 이제 빨간 색깔로 칠해놓은 게 이 중국의 대표적인 지금 현재 핸드폰 사업은 샤오미, 오포, 비보인데 네. 점유율이 다 늘어나요. 그리고 2분기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하고 비교하면 점유율로 보면 네. 삼성 마이너스 2% 줄어들었습니다. 애플은 뭐 여전히 선방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샤오미, 오포, 비보는 다 점유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웨이는 20% 가까운 점유율이 이게 사라지고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웨이 이펙트가 이게 중국 전체 이펙트를 준 게 아니고 요것은 하웨이만 이제 악소리 나게 만들고 반대로 옆에 있는 이제 2류, 3류 회사들이 대거 득세를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더 드라마는 샤오미가 6월 달에 우리 삼성을 제키고 월별로는 시장 점유율을 1등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팔았죠. 그리고 오늘 또 뭐 어디 언론 나왔습니다면은 지금 샤오미가 죄송합니다. 샤오미가 1등을 했는데 아, 이 글로벌 지수네요? 글로벌 전체 아, 예. 전 세계 판매 대수 중에서 중국 내 판매가 아니라 글로벌 판매량으로 해서 월간 기준 샤오미가 1위를 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샤오미가 전체의 이 판매 대수 중에서 75% 가까운 게 수출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럽하고 인도 이쪽에 이제 후진국에 파는 거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쪽 동쪽 지역이 아닌 서쪽 지역에.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이 얘기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하웨이 제재가 샤오미를 키웠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의 IT 하드웨어 쪽이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는데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뭐 전체적인 주가 트렌드로 보면은 이게 이제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네. 이제 상대적으로는 괜찮은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요건 주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정도. 상대적으로 그런 거죠. 시장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한국도 뭐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이 그렇게 많이 내는데 네. 뭐 이게 주가가 왜 이러냐 그러지만 우리는 자꾸 이제 반도체만 얘기를 하는 거고 반도체 어디 쓰냐 그러면 통신 장비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판매 대수나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그 둔화되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 자체 성장성이 둔화된다는 점이 삼성전자도 악재인 것이고. 그렇죠. 근데 예. 우리는 그거는 전혀 안 보고 반도체가 이렇게 잘 되는데 뭐 이렇게만 자꾸 보는 거죠. 네. 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이외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발목을 잡는 것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대주주의 오너 리스크가 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네. 그러나 이제 사업부로 본다고 하면은 스마트폰이 굉장히 나쁜 이제 시그널을 갖고 있다 그렇게 네.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스마트폰 얘기에서 중국 반도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제재를 세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중국은 여전히 스마트폰, 노트북, 뭐 TV 반도체 없어서 못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는 건데 중국의 지금 반도체를 보면은 그 2020년 기준으로 팹리스가 이게 43%나 돼요. 네. 그리고 제조는 29%, 패키징 28%.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SMIC, 화홍반도체 뭐 이러는 건 29%고 팹리스가 43%나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디자인을 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이게 반도체에다가 제조에다가 목숨 걸어야 되는 이유는
반도체 제조를 못 해주면 팹리스는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목숨 걸고 팹리스의 이제 이 육성을 위해서 그 제조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장비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시장 내부를 보면 결국은 로직 제품 26.2%, D램 18.8%.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이 핸드폰하고 관련되는 것에 이제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고 지금 이제 팹리스 자체를 놓고 보면 미국이 뭐 당연히 제일 크고요. 이 팹리스로 놓고 보면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보다 더 큰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팹리스의 강자인데 문제는 디자인만 하면은 뭐 의미가 없죠. 만들어주는 놈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까지는 TSMC였다가 미국이 아주 이게 정확하게 TSMC를 중국과의 거래를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반도체 국산화에 목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중국이 설계 쪽에는 자신감이 확실히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무역 적자를 보면 중국의 반도체를 작년에 3,500억 불 정도 수입을 했어요. 그리고 수출은 1,100억 불이니까 여기서 무역 적자가 2,334억 불이 나왔는데 네. 중국 연간 무역 흑자가 한 4,500억 불 그 정도예요. 만약에 반도체를 국산화했다고 그러면 무역 수지 흑자가 지금보다 50%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 반도체 국산화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왜 이제 미국이 그 중국을 반도체를 확실하게 때려잡아서 완전히 올스톱 못 시키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차트에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어떤 신문에 칼럼을 썼었는데요. 시장은 기술을 못 이긴다. 네. 시장하고 기술하고 누가 세냐? 그럴 때 우리는 미국이 갖고 있는 기술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기술이 있은들 팔지를 못하면 네. 그 기술은 뭐 R&D 비용만 들어가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브리딩 테크놀로지, 피를 줄줄 흘리는 네. 그런 이제 이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론 이제 재수출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중국이 전 세계 4,368억 달러의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수입하는 거 단순하게 이제 통계로 먹었을 때 3,500불이면 80.1%를 중국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왜 이러냐 그러면 전 세계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의 60에서 90%를 중국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 칩도 이제 80%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아버리면 중국은 올 스톱이면 분명한데 문제는 전 세계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보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 아이폰을 중국에서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애플이 매출액이 0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있고 반도체 장비 회사들 전체의 한 40%를 중국에 판다고요. 그러면 이게 40% 매출액이 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이제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크 밸류 체인상 중국의 롤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있는 거죠. 이거를 끊어버리면 다 같이 피해를 입는다. 특히 미국의 피해가 크다라는 부분이 이런 걸 함부로 이걸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화끈하게 이제 중지를 못 시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미국은 기술을 갖고 있고 한국과 대만은 생산을 갖고 있고 네. 중국은 시장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분업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것이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이제 이대로 뒀다가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손을 댄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이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소부장 때 뭐 일본이 난리를 쳤지만 결국은 이제 한국이 이긴 거죠. 그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를 빨리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해서 중국 반도체 다 죽었다 이러는 판인데 보시면 베이팡 화창이라고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가가 보면 158위안에서부터 그냥 일직선상으로 400달러까지 그냥 올라갔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사이에 플랫폼 기업들은 주가가 뭐 40%, 70%, 80% 폭락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어떻게 봐야 되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회사가 중국의 대표적인 팹리스 회사는 자오이创신이라고 네. 그 D램을 이제 생산하는 회사인데 팹리스입니다. 설계를 하고 이게 이제 양스 메모리 뭐 이런 데서 파운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이제 115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235까지 네.
이게 이제 3단계 점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가 중국의 이게 반도체 국산화 그리고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의 수혜자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 핸드폰 시장 이제 5G, 6G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이것은 반도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아이러니지만 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역설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재료 팹리스 회사들을 키워주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오늘 스마트폰 업종에 대한 산업 분석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 점유율 상황과 이 반도체 업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뭐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샤오미 얘기들을 앞으로 좀 더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우리 1위 기업인. 그렇죠. 네. 그래서 샤오미는 단순히 뭐 핸드폰 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IoT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칭다오에 있는 칭다오 하이얼이 가전을 중심으로 IoT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제 회사라고 하면 네. 샤오미는 이제 핸드폰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네. 그래서 샤오미가 농업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하단에서 네. 이제 크는 농작물을 네. 내 이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죠. 이제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핸드폰 배터리 충전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전기차까지 이제 네.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어디서든 마찬가지지만 네. 1등하는 회사 그건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엔 저희가 스마트 업종에 시작해서 이 샤오미란 기업에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